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민지 씨가 교통사고로 중태해요. 가족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의 연인이었지만 세상에는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 병실로 달려가 문을 열자 민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은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지은은 25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완벽한 딸, 완벽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함을 느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준 사람이 민지였다. 민지는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은과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둘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김민지가 속삭였던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딸의 결혼을 꿈꾸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웃으며 일하고 밤에는 민지의 아파트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냈다. 이 생활은 지은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민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지은은 문밖에서 망설였다. 민지의 가족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지은은 친구라고 소개하며 들어갔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내가 왜 민지 곁에 있을 자격이 있지?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가 눈을 뜨지 않자 지은은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서 오열했다. 그때 민지의 여동생이 다가왔다. 언니, 민지 언니가 자주 언급하던 지은 언니 맞죠? 언니 덕분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말에 지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민지가 가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회상 속으로 빠져든 지은은 그들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민지가 손을 잡아왔다.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 내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이 그녀의 특별한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상사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고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민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가 TV 뉴스를 보며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려 한대. 말세야 애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민지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음 날 병원에서 민지가 깨어났다. 지은은 몰래 들어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 여기 있어. 민지가 약하게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 말은 지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민지는 사고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가족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졌다. 지은은 반발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회가, 가족이, 나 혼자서는 안 돼.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민지의 퇴원을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 아니, 그들도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곳조차 비난과 지지의 혼란이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민지가 퇴원한 후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결혼할 거야? 부모님 소개로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최선이야. 우리 둘 다 행복해질 수 없어. 지은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날 버리는 거야?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 날 지키는 거야.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다. 민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민지 친구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간 지은은 민지와 마주쳤다. 왜 왔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말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함께 싸우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약혼했어.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불러 요즘 왜 그래? 정신 차려 드라고 꾸중했다.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무거웠다. 민지의 약혼 소식은 지은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친구 모임에서 민지를 만났다. 그곳에서 민지의 약혼자가 소개되었다. 젊은 남자, 잘생기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지은은 질투와 슬픔을 느꼈다. 축하해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랑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이 모임은 지은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민지의 답은 없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항상 부모님의 말에 따랐던 자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그 틀 안에서 살았지만 민지를 만나면서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욕망을. 하지만 이제 그 욕망은 배신당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싸우자.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부모님이 지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결혼 생각 좀 해. 나이 차면 힘들어. 그 압력에 지은은 폭발했다. 저 남자 안 좋아해요. 그 말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다. 이 대치는 지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족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부모님은 지은을 불러 앉혔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반발했다. 병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지은은 거부하며 집을 나왔다.
이제 혼자 살게요.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민지는 지은의 연락을 피했다. 약혼 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약혼자 태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밤마다 민지는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거지?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님은 민지의 결혼을 서둘렀다. 좋은 집안이야. 놓치지 마. 민지는 순응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흔들렸다. 한편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수연이라는 여성과 가까워졌다. 수연은 30살, 오픈리 레즈비언으로 사회활동가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싸워야 해. 수연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시위를 준비했다. 서울 시내에서 LGBT 권리 행진.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 외침은 해방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다. 민지는 뉴스에서 그 행진을 봤다. 지은의 얼굴이 스치듯 나왔다.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는 태준에게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태준의 가족이 보수적이었다. 결혼 취소하면 명예가 실추돼.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 vs 안정.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둘은 한강에서 만났다. 민지가 말했다. 약혼 취소할게.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은 기뻤지만 의심했다. 정말. 또 배신하지 마. 민지는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이 재회는 그들의 관계를 되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곧 문제들이 드러났다. 민지의 부모님이 약혼 취소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너 미쳤어. 그 여자 때문이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부모님은 의심했다. 지은의 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왜 그래? 지은은 단호했다. 엄마, 저를 받아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 글은 바이럴되었고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부모님과의 대치에서 무너졌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짐을 챙겨 지은의 집으로 갔다. 이제 함께야. 의 둘은 동거를 시작했다.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민지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좌절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쉽지 않았다. 돈, 비자, 가족.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게다가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 상사가 불러 이미지 문제야. 그만둬. 지은은 해고당했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분노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수연과 함께 더 큰 운동을 계획했다.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가 과거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다 실수로 키스했다. 지은이 알게 됐고 배신감을 느꼈다. 너 또, 지은은 소리쳤다. 민지는 사과했다. 취해서. 미안해. 이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지은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고 생각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생겼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가치가 있는가? 수연이 지은에게 조언했다. 때론 희생이 필요해.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솔직해지자. 민지는 고백했다. 나 무서워. 하지만 너 사랑해. 이 화해는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계속됐다. 민지의 여동생이 찾아와 언니, 부모님 아파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 vs 연인.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실이 컸다.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게 내 길이야. 그녀의 식성은 성숙해졌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수연이 주례를 섰다. 사랑은 자유야. 그날은 행복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집으로 와. 민지는 거부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 대립은 가족의 단절을 가져왔다. 민지는 울었지만 지은이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의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미디어 인터뷰 요청이 왔다. 그녀는 출연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조심해의 수연의 말에 그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투쟁은 그녀의 삶을 정의했다. 민지는 지은의 활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괴로웠다. 내가 왜 약했지? 그녀는 과거의 선택을 반성했다. 태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에게 연락해 사과했다. 미안해. 내 감정이었어. 태준은 이해했다. 행복해. 이 화해는 민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지은의 집에 낙서가 됐다. 변태 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비 사건은 그녀를 더 결의하게 만들었다. 변화해야 해. 그녀는 캠페인을 확대했다. 캠페인 중 지은은 반대 시위자와 마주쳤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너희 때문에 사회가 망해.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이 왜 잘못이야? 이 대치는 TV에 나왔다. 부모님이 받고 어머니가 전화했다. 집에 오지 마.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의사가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걱정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웃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이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수연이 제안했다. 해외로 가자. 더 자유로운 곳으로. 지은과 민지는 고민했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가족을 버리는 거였다. 민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집으로 가서 말했다. 저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행복은 인정 안 해 라고 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의 활동이 성과를 보였다.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퍼졌다. 러비즈러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반발도 세졌다.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었다. 공공도덕 위반이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민지와의 관계, 배신, 화해.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재판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미디어가 보도했고 의견이 분분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법정에 왔다. 어머니가 울며 지은을 봤다. 그 시선에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의 재판 결과는 무죄. 지은은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 일부가 떠났고 직업 기회가 줄었다. 민지는 재판 후 지은에게 말했다. 자랑스러워.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휴식. 그곳에서 민지는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할까? 지은은 눈물로 대답했다.
응, 이 순간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이 기다렸다. 돌아와 보니 민지의 직장이 문을 닫았다. 클라이언트 이탈 때문. 민지는 좌절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그곳에서 그녀는 활약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지의 사고, 가족의 거부. 상담에서 트라우마예요, 라고 들었다. 지은은 노력했다. 명상, 운동. 민지도 함께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이니까.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이 만남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변화가 컸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여동생이 중재했다. 언니 행복한 거 봐요. 부모님은 마지못해 인정했다. 시간이 필요해. 위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가치 있었다. 민지는 느꼈다.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 숨겨진 사랑 출판 후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이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변화는 우리로부터. 이 활동은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는 지은의 성공을 질투했다. 나도 뭔가 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테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경쟁자가 나타났다. 과거 클라이언트가 방해했다. 민지는 싸웠다. 포기 안 해. 이 투쟁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둘의 관계는 성숙해졌다. 과거의 배신을 넘어 서로를 이해했다. 지은이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민지는 대답했다. 나도. 이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법적 결혼 불가? 그들은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해외 결혼 준비 중 지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병원에서 쉬어요. 민지는 간호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웃었다. 아니, 우리 삶이야. 이 시련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가족의 반응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보니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감동했다. 아빠, 이 화해는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민지의 부모님도 방문했다. 미안해. 민지는 용서했다. 이제 괜찮아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책이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 국회에서 토론. 지은은 증인으로 불렸다. 평등한 사랑을 허락해주세요. 저적 발언은 감동적이었다.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진전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다. 캐나다에서 친구들과 가족 일부가 참석. 행복한 날이었다. 돌아와 한국에서 파티를 열었다. 우리 승리야. 하지만 반대자들이 항의했다. 불법, 경찰이 왔다.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법 위에. 이 사건은 미디어 스캔들이 됐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둘이는 싸울 거예요.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를 영감줬다. 젊은 LGBT들이 따랐다. 언니 덕분에 용기 내요.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남았다. 민지가 과거 약혼자 태준을 만났다. 축하해. 이 태준의 말에 민지는 미안했다. 고마워. 이 만남은 클로저를 가져왔다. 지은의 책이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동의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촬영 중 그녀는 배우들과 이야기했다. 진짜 감정을 담아 영화는 성공했다. 칸 영화제 초청. 지은은 레드카펫을 걸었다. 이게 내 삶이야. 민지는 지은의 성공에 기뻤지만 외로움을 느꼈다.
나도 빛나고 싶어. 그녀는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다. 우리 함께 빛나. 이 균형은 관계를 안정시켰다.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보수 단체의 공격.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 그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공포의 굴복 안에 경찰 보호를 받았다. 가족과의 완전한 화해.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했다. 지은은 안겼다. 사랑해요. 민지의 여동생이 결혼했다. 그 자리에서 민지와 지은을 초대. 언니들 덕분에 용기 냈어. 이 이벤트는 상징적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임신을 고려했다. 인공수정. 우리 아이 가질까?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 동성 커플 아이, 지은은 싸웠다. 왜 안 돼? 준비 중, 민지의 건강 문제가 재발. 암 진단.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치료 과정에서 지은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 이 시련은 사랑을 시험했다. 치료 성공. 민지는 회복했다. 너 덕분이야. 둘은 더 강해졌다. 아이 계획을 진행. 여아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 사회적 반응은 혼합됐다. 지지와 비난.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이 메시지는 퍼졌다. 아이와의 삶은 행복했다. 하지만 도전이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가 놀림받았다. 엄마가 둘이야. 지은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게 뭐 어때? 사랑이 많아. 이 경험은 그녀를 더 활동적으로 만들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 제안. 다양성 교육. 민지는 디자인으로 캠페인 포스터 만들었다. 평등 성공적이었다. 둘은 팀이 됐다. 국제 컨퍼런스 초대. 한국의 변화. 연설에서 지은은 말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의 지지가 컸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유대는 치유였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민지가 악몽을 꿨다. 사고. 이 지은은 위로했다. 지나갔어.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법 개정 움직임. 지은은 로비했다. 이제 때야.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은 울었다. 승리야. 축하 파티에서 모두 모였다. 고마워.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사랑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이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